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학생들한테 일단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그러니까 요즘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잖아요. 네, 전문적인 것도 있고 네, 철학은 옛날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이제 이 법철학자가 있습니다.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쓴 책 중에 Not for Profi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인문 교양이 왜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이분이 설명한 책인데 이 제목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도 이 인문학의 범위 안에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이런 학문들은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학교들마다 교양 과목이나 그걸 필수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인문학의 본령에 맞는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철학은 개념을 통해서 사유하는 훈련을 해주는 게 철학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독일어로 하면 베그리프리 잡아챈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태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본성을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개념적으로 포착해내는 겁니다.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테면 인간이란 개념이 있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개념이 있으면 존재란 무엇인가? 진리란 개념이 있으면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사실 던지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 물음을 던짐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의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철학의 몫입니다. 우리 이제 바쁜 현대사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거나 세상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때그때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만 매달릴 수 있는데 하지만 인간은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삶의 전체 이야기를 제대로 구성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제 김영란법을 만드신 김영란 대법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재판할 때 문학 공부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우리는 그것이 딱딱하게 뭐 법조문을 뭐 우리가 그냥 적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을 잘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이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얘기해 주는 게 단순히 그냥 변호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피고와 원고의. 그 삶의 이야기를 자기가 문학적으로 반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방금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철학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포착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진지하게 반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철학가는 마틴 하이데거인데 일단은 학생들도 많이 궁금하고 할 텐데 일단은 그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사실 철학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철학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데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네. 1889년 이제 독일 출신의 철학자고요. 음, 조금 과장을 못해서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약간 과장을 못한다 치면 20세기에 적어도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닌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판도를 한번 바꿔낸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유명한 철학자는 후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원래 이제 그 예수회라고 하는 가톨릭 수도회가 있는데 거기 수련자였습니다. 수련자였는데 이제 신학의 흥미를 잃고 이제 사실상 이제 무신론자로 돌아섭니다. 그러고서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했는데 방금 말씀한 후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위대한 이제 독일의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1927년에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철학이 거의
대부분 뭐 집대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책을 써서 전 유럽에 그 젊은 나이에 석학이 되고 교수가 되고 또 몇 년 후에 이제 총장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 그 시절이 독일의 나치 정권이 이제 이 독일을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독일 나치 정부에 협력한 것 때문에 평생을 그 스캔들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점도 그의 삶에 있어서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구석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의 철학, 이 존재와 시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 그리고 영향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인간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인 존재가 뭐냐, 좀 넓게 말하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부터 나아가느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전환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수많은 어떤 또 제자들, 위대한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들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셨던 내용은 아마 다음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후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하이데거가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엄청난 책을 쓸 그 상황에,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그 철학적인 상황과 그 당시에 문제는 뭐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는 하나만 생각한다. 하나만 생각한다. 뭐 베르그스 같은 직관만 생각하고 레비나스 같은 타자만 생각하고 하이데거 생각한 건 존재였어요. 이 존재란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을 꾸준히 이제 배워 오셨겠습니다만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존재하는 것. 왜?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거리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이데거는 존재를 하이데거가 바라보기에는 서양 사람 존재라는 것을 그냥 존재하는 사물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물음 의식이 생기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묻는다. 아주 제가 좀 쉽게 좀 단순화의 위험을 설명하죠. 우리는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나는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 당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집착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면 되는 그런 걸 잘 키워내면 되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것을 이제 존재 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을 바꿨습니다. 이게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었던 대결 의식이었고 이것을 바꾸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대략적인 그 하이데거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 존재와 사건과 그 이후의 철학, 그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어려운 철학자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인간을 하이데거가 키워드 중에 다자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 존재를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re being입니다. 거기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을 뭐 이성적 동물이라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리적 동물, 정치적 동물이라거나 어떤 인간에는 기능을 가지고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인간,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하이데거는 뭐냐? 왜 거기 있는 존재냐, 현 존재냐? 우리 인간 항상 어느 세계의 어느 이 상황 내에 있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오히려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거나 어떤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로 물을 수 있고 내가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컵에 아주 쉽게 말하면 컵에 있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I think라기보다는 I can.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인간의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봤던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래서 이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물을 때 존재에 물음을 던지는 나 자신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잘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지, 내가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뭘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걸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물음이다. 거기에 이제 존재다. 뭐 요런 이제 물을 기본적으로 이제 요 구도 안에서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린 키워드가 있다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데어 벨트자인이라고. 그래서 인간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세계 안에 있으면서 세계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여러분 제 컵이 있죠.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으면 제 앞에 있는 컵, 이것은 컵이다 라는 게 이 커피의 의미입니까? 하이데거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커피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커피를 마실 때 그 의미가 생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따로 있고 세계에는 사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자기 가능성에서 이 커피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드러난 그 의미가 인간의 의미고 세계의 의미다. 이게 이제 세계의 존재라는 큰 틀의 개념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개념이 많은 힘드니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럼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이데거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 제목에서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1시, 2시, 3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로부터 있어 왔던 자고 현재 있는 자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자인데 미래로 달려가는 그 행위의 가장 끝에 있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죽음으로 우리가 달려감으로써 인간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단순화시키자면 여러분 옛날 그 약간 호러 영화 중에 소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뭐 이게 자주 딱 어울리지 않는데 이해를 높게 설명하자면 소우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트랩을 설치해 놓고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과 트랩에 걸리게 해서 게임을 하죠. 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근데 그 영화 보면 재미난 게 그게 보면 트랩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탈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그 트랩에 올감했던 그 사람에게 고맙다. 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에 물론 이제 하이드가 그런 극단적인 걸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가 냉정하게 서 있을 때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이데거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 젊으시니까 저도 뭐 비교적 젊은 나이니까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사라진다 하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내 삶을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가 이제 중요시 생각했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떠오르는 질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이데거가 과학과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이 가장 그런 힘을 느끼는 시대일 것 같은데 하이데거는 그런 과학기술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그 1930년대 이후 사고 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말이 있습니다. Die Wissenschaft denkt nicht.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 왜? 과학은 존재를 사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하이데거가 보는 과학이에요.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의 본질은 게슈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닥달하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이데거이 독일 사람이니까 그게 라인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강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라인강은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잖아요. 무슨 뭐 4대강 사업이다, 뭐 아니면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우리나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게 경제 발전, 수력 발전, 뭐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과연 강이라고 하는 라인강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로 생각해 봤던가,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로 생각해 왔던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생명의 어떤 물줄기로 생각해 왔고, 거기에서 인간은 삶을 아까 세계의 존재, 그 강이 하나의 세계인 거죠. 물이 세계인 겁니다. 그 세계에서 함께 세계와 그 세계와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거주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근원적인 모습인데, 그걸 상실하고 다 모든 것을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추출 대상으로서 하나의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부품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모든 그 얘기들이 전부 다 기술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함몰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거다. 과학기술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우리는 죽지 않느냐. 인간이 유한하지 않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순간적으로라도 그것을 망각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것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이데거의 삶, 그다음에 중요한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들 생각했던 아주 핵심적인 사고들, 그냥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중원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시작하는 이 20년대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에 살았던 하이데거가 지금 이 시대를 20대 초반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이데거를 통해서 묻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묻는 것, 내가 누구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 뭐 가정이 있으냐, 부모님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이데거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는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이데거를 각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 나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과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기대,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잊고 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나의 어떤 존재의 궁극적인 물음은 내가 묻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해요. 전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내가 김동조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라는 것들을, 이걸 이제 이 망각되기 쉬운 이 물음을 찾으면 회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남이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물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저는 요거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실 뿐, 일화로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일화이고 여러분 정설은 아닙니다. 하이데거의 제자들이 축구장에서 선생님 존재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제 물음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때 하이데거가 저 축구장 베켄바우어, 그 당시 유명했던 축구수 베켄바우어가 저 베켄바우어의 발에도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베켄바우어는 그것을 축구를 하면서 자기 존재에 고유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거죠. 드러냈던 거죠. 그 경기장을 세계의 터전 안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존재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라. 외부가 아니라. 요걸 저는 하이데거와 더불어서 한번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